화물연대가 내일 총파업 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물류대란, 이대로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선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입법안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안은 올라왔다 철회됐다가 수정돼서 다시 또 올라왔다고 합니다. 박연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정책기획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자정인 거죠? 예, 오늘 자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4시간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도 실은 물밑 또는 물 위에서, 물 아래서든 위에서든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협상 진행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11월 15일을 마지막으로 정부와 협상 열리지 않고 있고요. 그때도 굉장히 오랜만에 화물연대와 총파업 의제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정부든 대화로 이 국면을 풀려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파업하라는 겁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물류를 볼모 삼아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 삼아 파업하려고 한다. 이런 못된 사람들. 이런 입장이에요. 오늘 0시 파업 계획, 오늘 자정 파업 계획 변함없는 겁니까, 그러면? 네, 오늘 자정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 같고요. 지난 6월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기억을 굉장히 물류가 멈췄다 이 정도 추상적인 기억인데 어느 정도 파업 규모가 예상되나요? 저희 조합원 25,000명 다 돌입하고요, 총파업에. 네. 포진되어 있는 산업은 크게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유통, 또 철강 이런 주요 산업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항만과 주요 산업단지, 화학단지 그리고 여러 물류 거점들이 좀 멈추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난 6월에도 비조합원들의 파업 동참이 굉장히 가시적이었습니다. 예, 그랬어요. 예. 이번도 비슷한 수준으로 동참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25,000 플러스 알파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 산업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아니 6월 달에 다 합의됐다고 했는데 왜 또 파업하는 거냐. 1년에 2번 이런 적 있었나. 이런 질문입니다. 6월 달에 합의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난 6월 총파업 때 했던 합의안을 정부가 폐기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합의 파기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총파업을 좀 다시 돌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핵심은 안전운임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정부가. 네. 그런데 진전된 대화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지난 9월 달에는 국회에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화주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보고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지난 6월 총파업의 파기를 파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합의안이 제 기억으로는 국토부에서 이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보고를 하고 국회에서 그 보고를 듣고 국회에서 논의한다. 대략 이런 합의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라고 하는 거를 저희 그렇죠. 공동성명서에 담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9월 달에 저도 보고서 요약본은 전체를 못 보고 요약본은 봤는데 별 효과 없다. 확인되지 않는다. 안전운임제가.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전운임제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논리적 귀결이 그렇습니다. 안전운임제 현장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 유가가 올라갔을 때 안전운임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과 아닌 품목의 희비가 갈렸습니다. 안전운임 제도는 원가 비용을 반영해서 운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운임에 좀 반영이 가능한데 네. 그렇지 않은 품목들은 적자에 가까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기름값도 안 된다. 예, 그래서 계속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졸음운전이라든가 과적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면서 예. 확실히 안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장의 의견이고요. 예.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증명이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이 연구 용역했던 결과도 누락 보고하면서 누락 보고했어요. 예, 효과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객관적으로 검증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국토부에서 그런 보고서를 내놓으면 그런 보고를 하면 국회에서 객관적으로 좀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국회에서 검증 과정이 없었나요? 예, 국회에서의 논의도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저희 네. 총파업 이후에 안전운임제 법안이 논의된 거는 9월 29일 민생경제특위 한 차례밖에 없었고요. 한 차례. 네, 그 논의에서도 우리 정부 여당 의원님들은 정부 기조랑 똑같이 제도가 필요가 없고 시장경제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냈고 논의도 충분하지 않았고 여야의 합의나 어떤 그 의지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는 도대체 그동안 뭐냐, 국회랑 정부는 뭐하고 있었냐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6월 달에 분명히 합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연말에 또 파업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안전운임제는 뭐 전에도 한번 6월 달에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뭐 노동자들 최저임금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최소한 요 정도는 줘야 된다. 그다음에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자 안전운임제는 그럼 일단 3년 연장해 줄게 요 얘기는 한단 말이죠. 근데 왜 파업하는 거야? 근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한다고 정부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정부의 연장이 제도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약을 전제로 합니까? 이 화물운송 산업에서 화주는 갑입니다. 갑. 정말 화주는 물건을 보내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물건의 주인인데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기업들은 다 대기업입니다. 포스코, 철강하면. 예. 현대자동차, LG 이런 대기업들인데 이 대기업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화물이 도착하는 시간도 정하고 어떤 운송료도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화주들의 책임과 이 산업 내에서의 권력은 어마어마한데 이 화물 노동자의 운임을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운임 지급의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화주들에게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기조고요. 그 원래 화주한테 안전운임제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지금 나오는데 이것도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뭐 없앤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실제로 아니 과태료 없으면 화주가 왜 그걸 지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 삭제하는 입법안이 어제 이제 올라왔다가 철회되었던 김정재 의원안이 법안이었습니다. 저도 그 법안을 봤습니다. 예. 과태료를 사실상 뭐 몇 개 단계가 있긴 하는데 화주가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했던 이것도 없애는 거더라고요. 사실상. 네네. 이게 운송 체계가 화주, 물건 보내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위탁 업체가 있고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운전기사, 화물 노동자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근데 화주의 책임을 없애고 위탁 업체 책임만 남기더라고요. 결국에 쉽게 말하면 진짜 사장 책임은 없는 채로 하청 기업과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 니들 둘이 알아서 해라라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연장하는 전제가 그런 식의 원청업체의 책임, 화주의 책임을 없애는 방식으로 3년 연장해 줄게. 그거 쉽지 않죠, 그러면.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화물연대는 계속해서 이 제도가 다른 품목과 차종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품목 확대인데 지금 어떤 품목이고 그게 전체 화물 운송의 몇 % 정도 되죠?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 컨테이너랑 시멘트 품목이고요. 이거는 전체 화물 운송 노동자의 6.2%에 밖에 6.2%. 네, 실제로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에는 너무 미비한 숫자인 거죠. 그렇죠. 적어도 뭐 몇십 프로는 돼야 나머지도 야 저쪽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 6.2% 컨테이너랑 시멘트만 그러면 거기는 특별한 곳이니까 하는 거야. 우리는 안전운임제 안 해도 되는 업종이지 하고 그냥 쭉 가게 돼 있거든요. 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그렇죠. 그렇군요. 이러면 파업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오늘 0시 이대로라면 오늘 자정에 자
지금 정부 측에는 그래서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정부가 계약 추진 중단 입장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품목 확대, 국회 이번에 통과하는 것까지 저희는 바라보고 총파업에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화물연대에서 계속 늦었다 하는데 이제 네.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단기간에 좀 되긴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 좀 당 정의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고 또 네. 그것이 국회에 실제 법안의 성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데까지 바라보면서 이번에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법이 올라가거나 통과되거나 통과되기 직전 내지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서 더 이상 이 법을 돌리지 못할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라는 목표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합의안이 안 지켜지니까 지난번 수준의 합의안으로는 파업을 풀기가 어려워지는 예. 거죠. 왜 이렇게 문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조금 노동운동이나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뭐 노동자뿐만 아니라 야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돈 준다고 하고 안 줬잖아. 그럼 내 앞에다가 돈 갖다 놓을 때까지 난 이 자리에 못 물러나 이 자리에서 못 떠나라는 게 그냥 사람 사는 행태거든요. 아, 참 답답하네요. 자, 국민들도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행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것과 국회가 나서서 움직여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는 화주들의 입장을 좀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전운임 제도는 산업 내에서 중소화주들, 그다음에 운수사업자들, 화물 노동자들 다 찬성하는 제도인데 그래요? 대기업 화주들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수많은 주체들의 의견은 대변하지 않고 오로지 대기업 화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품목 확대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네. 이 정부의 기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네. 자, 국회에서도 제가 지금 9월 15일 날 국토부에서 안전운임제 별 효과 없어요 라고 보고를 하면 그게 사실인지를 검증을 하고 법안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회에서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요. 국회는 지금 늦었더라도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국회는 빠르게 이 법안을 논의하고 말씀하신 대로 검증하고 화물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화물 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여야의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경쟁이 좀 극단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대립이 극단적이죠. 경쟁이 좀 극단으로 좀 치닫는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정말 시급한 법안들이 논의되지 못하고 또 합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물 노동자들의 입장으로는 참 유감입니다. 네, 혹시 지금 화물연대 입장 지난번 합의안을 좀 반영한 그런 법안이 제출되거나 제출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많은 법안들이 좀 제출되어 있는데요. 화물연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차종 전품목 확대에는 못 미치지만 네. 그래도 화물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안은 어디 지금 국토위에 올라가 있나요? 계류돼 있나요? 어디? 현재 입법 발의만 되어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상정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안건 상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마지막 한 30초 남았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려운 시기에 좀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이 화물 노동자가 총파업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또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핵심은 대기업 화주들의 어떤 비용 부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마치 안전한 사회보다 대기업 화주들의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더 중요하다는 정부의 태도나 그런 여당의 태도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의 목소리도 기다리겠습니다. 박연수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 본부